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입니다. 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계속 유엔 총회 얘기가 새벽부터 있으니까 맞습니다. 얘기하게 되네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 주재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상이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고 하던데 네.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총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5개가 이제 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이제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2년 임기를 해서 이제 10개국이 선정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비상임 이사국을 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예. 이제 96년, 97년, 13년, 14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돌아온 텀이 있어서 길군요. 아, 예, 이렇게 한 맞습니다. 번씩, 예. 네, 네. 그 비상임 이사국 안에 그 지역에 쿼터를 두다 보니까 네. 이제 순서가 좀 돌아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임 이사국 이게 이제 15개 국가 그 중에 예. 알파벳 순서로 해서 매월 의장국을 이렇게 돌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침 9월 총회가 열리는 계기에 우리 한국이 의장국을 9월에 맡은 것이고요. 네. 이 의제를 이제 한국이 AI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정상이 이제 주재한 것은 처음이어가지고 예. 의미가 크고요. 예. 그 AI라는 의제는 사실 2023년부터 한국 정부가 네덜란드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AI라고 해서 이것을 선의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규범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2024년에 고위급 리에임 회의도 개최를 했고 2024년 5월에 그 AI 정상회의를 해서 그 서울 선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거를 이어받아서 예. 한국의 그 관심을 이제 정상이 주재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예. 그리고 에이펙에 이제 이걸 이어가겠다라는 또 적절한 또 적당한 선전과 그 관심을 모은 그런 그러네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그 시기에 의장국이 될 그런 그 기회가 잘 맞아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보 아주 효과도 잘- 많이 크고.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정상이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는지도 좀 살펴보면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빗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뭐 캐대헌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좀 어떤 메시지들을 강조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아마도 핵이나 분쟁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숨이 막히고 이미 다 짜여진 구조이지만 AI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경쟁의 영역이고 물론 위험도 있고 리스크도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경제 AI 시장을 보면 2018년에 한 11조 원이었던 게 매년에 한 43%씩 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140조 원에 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이 AI에서의 선의의 경쟁, 이거 책임 있는 AI 활용,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인데요. 예.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 그 토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자. 결국 선의의 경쟁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앞장을 서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입장, 한국의 그 주도적인 그 노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난 정부부터 해왔던 AI 관련된 그 주요 성과 같은 것들을 이재명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쭉 언급을 한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끄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이 이사 15개 이장들이 참석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참석한 국제사회 정상 수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뭐 의사봉 두드리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AI가 우리를 잡아먹을 맹수가 될 수 있고 캐대언 더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캐대언을 약간 캐대언. K-팝 홍보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쓱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껴든 한국의 거잖아요.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또 그쵸. 앞에 부분에 적절히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유엔 총회에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보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화면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턱 멈춘 거 섰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시 에스컬레이터 작동하거든요. 근데 작동이 안 그렇죠. 해서 시작 부분인데 계단 시작 부분인데 저렇게 계속 하자마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서 기분이 확 상했거든요.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프롬프터도 잘 안 나왔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운이 좀 나쁜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만 그렇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이 이 에스컬레이터 멈춘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사무총장하고 접견을 시작하기 전에 예. 이 마이크를 통해 들어간 내용이 네. 이 그 트럼프 대통령 이런 일이 있었고 약간 네, 이게 그냥 자연으로 발생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예. 유엔 사무총장은 이게 그 보안 그 에스컬레이터가 안전 문제로 작동한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재차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도 사실 네. 타자마자 멈춘 게 조금 의문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예. 그래서 레빗 그 대변인이 네. 어제 폭스뉴스에 나와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에 나오고 예. 오른쪽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딱 멈추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 이거를 책임 소지를 밝혀내겠다라고 아. 하고 그리고 자기 그 소셜 미디어 X에다가는 유엔 직원이라는 게 발견되면 바로 해고하겠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미국의 그 CBS의 그 심야 그 코미디 쇼가 하나 있는데 네. 어제 거기에서는 약간 좀 아무래도 풍자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약간 고소하다라는 걸 하면서 에스컬레이터에 정의가 실현됐다, 예. 뭐 신이 있는 걸 보여줬다, 뭐 이런 그 정도로. 이런 풍자를 해서 이 유엔 총회 중에 가장 보도가 많이 된 해프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한 중간쯤에서 멈췄으면 뭐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자마자 멈췄어 이상해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는 건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또 멜라니아 여사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그 위험한 그렇죠. 수준 그럴 수 있죠. 있을 그렇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네. 유엔 총회장 안팎에서 또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면 통해서 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이해요. 이 그거잖아요. 그 마크롱이 프랑스 정상인데 길 가는데 경찰이 막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막냐? 나 모르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니까 길을 다 막은 거고 프랑스 정상은 그 길을 걸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상이 마크롱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 때문에 길 막히고 있어 이렇게 직접 라인으로 전화를 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좀 장난스럽게 따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좀 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아마도 이번 유엔 그 총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전쟁도 2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예. 굉장히 무거운 시기인데요. 근데 앞서 보인 그 에스컬레이터, 프롬프터 그리고 이 마크롱 이 3개가 약간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뭐 그러게요. 그런 네.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해프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정말 바로 한 라인으로 전화해가지고 예. 당신들 지금 길이 막히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예. 지금 이게 해제가 된 이후에도 도보로 대사관까지 걸어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예. 마크롱 대통령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된 그런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특이한 게 독특한 게 그래도 그 한 나라 정상이면 보통 의전 때문에 차를 타고 그 행사장까지나 아니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마크롱은 본인이 원해서 이제 네, 거리를 일행들하고. 걷다가 네네. 일행들하고 걷다가 저렇게 해프닝을 당했네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딱딱하기만 할 것 같은 그 유엔 총회라는 그런 무대에서 네. 좀 잠깐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마크롱 대통령이요. 그냥 웃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약간의 강하게 비판한 느낌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내용 좀 맞습니다. 전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브로맨스다라고 그쵸. 전하는 장면을 네. 막 표현하기도 했지만 형 때문에 길 막혔어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그 연설의 내용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조 연설에서 그 그린 스캠이라고 해서 기후 변화 이런 게 다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자기 기조 연설에서 그 많은 국가들이 다수의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수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 대부분이 유엔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막 비난을 한 내용을 예. 그 프랑스 대통령은 소수에 의해서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강대국의 미참여, 그 미온적 태도 이런 것을 비판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엔 총회 중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 전쟁. 그래서 유엔 총회에 사실 모든 어떻게 보면 가자에 대한 약간 가자에 대한 토론이 가장 뜨거웠던 이번 총회였는데요. 예. 이번에 뭐 영국, 프랑스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도 화두가 돼서 굉장히 지금 뭐 뜨겁고 예. 이시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나중에 하겠다라는 이렇게 열어두는 부분 그리고 저희 조현 장관님도 예. 따로 열린 그 옆에 죄송합니다 회의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두 국가 나중에 그 입장을 검토할 수 있겠다는 그 여지를 또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해서 국제사회 목소리가 좀 하나로 모이는 가운데 예. 그 마크론 대통령의 그 기조 연설이 트럼프에 대한 그런 비판을 그러게요.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렇게 제지를 당하는 거에 대한 약간 네. 그런 건 아닌 그건 그런 건 아닌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잠깐 롱 한번 전해봤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7개 전쟁을 끝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작 상당수의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화면이 지금 또 함께 보여지는데요. 네. 76%나 되는 상당수가 자격이 네.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너무 본인 보세요? 생각과 다른데요. 그 유엔 그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가 이제 노벨 프라이즈에 맞아요. 대해서 또 언급을 네. 예. 했습니다. 꾸준히 해오던 얘기였고요. 그 레빗 진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월마다 그 분쟁을 주재하고 중단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노벨 평화상 받을 시기가 지났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방한할 때 그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하는 그 서한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취향적 저격할 수 있는 선물을 고안하는데 그거를 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 의지는 그 명백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그 표에서도 보지만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기관 조사를 통해서 발간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예. 지지율은 높지 않은 게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만 또 보면은 트럼프가 이걸 받아도 되느냐를 지지하는 게 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에는 한 49%씩 갈렸고요.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그런 그 조사 결과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 때문에 마지막 그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 우리도 조지아주에서 불법 그렇습니다. 체포를 당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 홍보 영상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번 네. 보실까요? 예,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포켓몬스터를 교차 편집해서 주제곡도 이제 여기에 활용한 건데요. 이 트럼프 그 국토안보부에서 이걸 소셜미디어 X에 올려서 이제 예. 많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미국이 포켓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가상현실 게임 그 포켓몬고 거기 뭐 아시겠습니까? 차들어 다니는 거잖아요, 막 네네네네.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할 때 이게 그 게임 열풍이었어가지고 그때도 자신들의 선거 캠페인에 포켓몬을 활용을 했었고요. 네. 트럼프는 뭐 포켓몬을 활용해서 힐러리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도 예.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여기에 올려진 거고요. 그래서 포켓몬 팬들이
엄청 항의를 했고 그 포켓몬 이 회사한테 입장을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뭐 이거를 만드는데 관여하거나 유포하거나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공식 입장을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켓몬 잡듯이 이민자 잡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공을 던져 거기다가 잡겠다는 그런 내용을 교차 편집해가지고 그 희화해서 만든 내용인데 예. 오늘 지금 여기 그 총격 사건도 있었던 그쵸. 것처럼 예. 지금 이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그런 정책이 전혀 아닌데 예. 그런 부분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국제 뉴스들 좀 다뤄봤는데요.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